신탁 사업은 뭐냐면 신탁이 이제 조합 대신에 이제 시행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비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 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을 인력을 채우다 보니까 사업 전반에 대해서 좀 이제 협상력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신탁사가 그냥 하겠습니까? 아유. 민간이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크게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으로 나눈다. 근데 대부분이 지금 한 95% 이상이 다 조합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그렇죠. 조합 진행하시는 방식으로 게 가죠. 이거는 그 조합 방식이 뭐냐면 조합 자체가 이제 시행사가 되는 거죠. 조합이. 예. 네. 그러니까 주민 자체가 시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탁 방식은 뭐냐면 신탁사를 끼고 들어가는 거죠. 외부 업체를. 네, 그러면 사실적으로 시행사가 신탁사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조합 방식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시공사 선정부터 인허가, 분양 등 모든 절차를 진행한다. 즉 시행사가 되는 거고요. 네. 요 방식은 이제 조합 스스로의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예,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들이 아무래도 조합을 결성하다 보니까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낮을 거 아닙니까? 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좀 거죠.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렇죠. 좀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네. 예, 전문성이. 정비 사업에 대한 지식이 적은 주민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업구역일수록 스스로 갈등을 조율하기 힘들어 사업이 지연되기도 한다. 이번에 지금 둔촌지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볼 수 예, 있죠. 둔촌지원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아까 경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조합 사업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신탁 사업은 뭐냐면 신탁이 이제 조합 대신에 이제 시행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예, 대신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신탁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 그러니까 정비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 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전문 인력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시공사 선정하거나 아니면 정비 사업을 운영하거나 이런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을 인력을 채우다 보니까 사업 전반에 대해서 좀 이제 협상력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진행 뭐 시공사하고 이제 건축비 이제 협상할 때 좀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네. 예, 협상력이 좀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이제 신탁 사업으로 가게 되면 일단은 조합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신탁사는 이제 하나의 회사니까 네. 조합 사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투명하다라는 거죠. 투명하게. 아, 그렇죠. 이제 정비사업 항상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네, 투명성. 정비사 가면은 맨날 뭐 조합장 구속됐네 뭐 했나 하잖아요. 구속 안 되는 조합장이 없죠, 사실. 그러니까는 이게 사업 진행 절차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투명하다라는 거죠. 좀 어떻게 보면 또 깔끔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이 조합 사업 같은 경우 신탁 사업도 마찬가지로 일단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이제 신탁사에서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아. 대화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네. 대화 방식으로.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빈집,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집 허물고 아파트 올린 거니까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공사비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에 대한 대여도 이제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조합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좀 쉽다라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죠. 네. 이 조합 방식으로 가게 되면 조합 운영비 자체도 네. 그러니까 조합 운영비 자체도 사실은 시공사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다 이게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사업비에. 그러니까 이게 신탁 사업이 이런 게 좀 이런 것도 여러 가지들이 좀 어떻게 보면 투명한 거하고 이제 자금 집행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더 유도리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전문 인력을 좀 배치를 해서 좀 갈등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조합 사업에 비한 장점이거든요. 단점도 있어요. 예, 단점이 뭐냐면 신탁사가 그냥 하겠습니까? 아유, 절대 안 되겠죠. 예, 스스로 먹으려고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신탁 수수료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비용 발생하는 결국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갖다가 다른 사람은 대행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다른 사람은 대행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좀 단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뭐 신탁 사업이든 조합 사업이든 사람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네. 그 신탁사의 인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질에 따라서 아, 그렇죠. 그 운영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질에 따라서 또 사업이 여러 가지로 좀 바뀔 수 있다. 라는 점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리스크거든요. 네. 예, 그런데 어찌됐든 그렇게 좀 갈등이 좀 많은 현장들은요. 네. 현장들은 조합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조합원 자체 이해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기보다는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신탁으로 이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갈등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신탁사들이 좀 더 유리하겠죠. 확실히 유리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예. 뭐 조합원들 뭐 추진하는 거 보면은 예. 그 의사 결정 과정 자체도 너무 길어지고. 예, 그래서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신탁 사업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이제 규제를 좀 완화해주는 이제 추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조합 사업보다는 좀 더 빠르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합을 결성하다 가면 이제 추진위원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해야 돼. 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신탁으로 가게 되면 좀 조합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뭐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예, 좀
사업 진행 절차가 좀 빠르게 진행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단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겠죠. 동의가 있어야죠. 예, 그렇죠?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겠죠. 예. 자,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렇게 여기 이제 요거 하나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조합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정비기획 출입하고 정비 여기 똑같죠. 그렇죠. 그런데 시작. 신탁은 요게 이제 빠진다라는 거죠. 요게. 조합설립 동의와 추진이 이제 구성 예, 부분이랑 요 부분 이거는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요거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예. 요거 없어도. 예, 그다음에 이제 시행자 이제 지정을 동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탁의 3분의 1. 그다음에 4분의 4, 3분의 1은 뭐냐면 4분의 3,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이 동의해야 되고 면적을 그러니까 토지 면적의 3분의 1이 또 신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조합설립 인가 받고 시공을 선정하는데 이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네. 좀 사업 진행 절차가 좀 빠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자, 신탁 같은 경우도 신탁사의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이 정비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탁사의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를 했다. 정비 사업에서 전문 개발 기관의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네.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2 이상 토지를 신탁받아야 되거든요. 아까 신탁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예. 신탁사에 3분의 연계된 거죠.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네. 그런데 이런 정비사업체는 그러니까 이제 국공유지가 많아요.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공유지 포함돼서 3분의 1 하는 것보다는 동의를 할 수 없는, 이거 얘는 동의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빼고 3분의 1 이상 그냥 신탁받는 게 더 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좀 이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좀 완화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럼 좋죠.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는 걸로. 그렇죠? 예. 최근에 보면은 전세에서 월세로 지금 전환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너무나도 빨라지.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금리가 지금 이제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찌됐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임대 가격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우리가 현재 가치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월세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현재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네. 예, 그럼 나중에 이제 금리 인하기하고 맞물리면은 또 전세 가격이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이제 돌고 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시장이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가격이 올랐던 걸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자, 2017년부터 이제 가격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매매가하고 전세가 비율을 보면 지금 서울 도심 내에서도 2017년도에 전세가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맞아요. 당시에 예, 지금 뭐 한 7억씩 8억씩 가는 거. 네. 그 당시에 1억이면 갭 투자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죠. 네. 예, 전세가 비율이 높다 보니까는 전세가라는 거는 이제 지금의 현재 가치로 이제 보셔야 되고요. 네. 이제 매매가라는 거는 우리가 미래 가치가 반영된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전세가 비율이 높았다라는 건 지금 현재 가치가 높았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또 매매가가 또 끌어올라가잖아요. 네. 예, 거기다가 시장의 이제 유동성이 풀리면서 네. 지금 이제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한 거거든요. 네. 자,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지금 거래 침체기죠. 그렇죠. 자,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거는 지금 내 집 마련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뭐 갈아타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럼 어찌됐든 내 집 마련보다는 지금 아무래도 시장이 침체기에 있다 보니까 전세라든가 월세를 많이 택하겠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예, 없죠. 임대 시장을 많이 택하겠죠. 그러니까 매매보다는 임대 시장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렇게 되면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임대가라는 거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가치가 네.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보면 또 시장이 안 좋아지면 또 이제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또 신규 공급은 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이제 규제 완화 시기와 맞물려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필연적으로 다시 한번 또 이 임대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전세가 비율이 또 올라가는 거죠. 그럼 사실은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가격이 또 침체기를 겪어서 또 이제 상승기로 가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시장은 돌고 돈다라는 거죠. 임대 시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또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전세 가격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월세는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지금 상당히 빠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전세에서 월세로 된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이 임대 가격이 빠지고 있구나. 네.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아까 아니죠. 말씀드렸죠. 네. 자, 월세 가격이 일단은 오른다라는 건 어쨌든 우리가 임대 가격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가치를 지금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 가치를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월세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지금 임대 가격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기가 멈추고 또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 잡으면 또 금리 또 하락할 거 아닙니까? 내려야죠, 다시는. 예, 네. 그럼 그렇게 되면 또 전세가는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눌러있던 수요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이제 전세가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상당히 지금 시장을 보면 상대적으로 아주 좀 스테이블 하잖아요. 네. 안정적인데 월세는 계속 오르거든요.
월세는. 근데 이 전세 가격이 상당히 스테이블하다고 해서 지금 임대 시장이 상당히 좀 안정적이구나. 네. 이런 착각은 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 네. 자. 일단 요즘 이제 지방 분들이 좀 전화를 많이 주십니다. 특히나 이제 지방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 상승 여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희소성이 있는 지역에 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지방에서 내가 돈을 버셔야 되니까. 네, 거주하고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주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거기서는 거주는 하시되, 네. 투자는 또 이제 투자에 대한 가치가 있는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투자라는 게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주식 시장이라던가 다른 시장에 비해서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투자가 그렇죠. 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다는 거죠. 네,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정책 변화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방향성도 틀려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서울 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재개발을 막았다가 네. 지금 주택 공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신규 아파트 공급이 안 됐잖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주택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맞물려서 지금 가격이 폭등을 해버린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신규 공급을 지금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네. 신규 공급을 하려면 서울에는 땅이 없어요. 지금 주택을 가용할 토지가 없잖아요. 서울에는 그저 택지가 없죠. 말 그대로 빈 땅이 없는 거죠. 이제 빈 땅이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각 입지에 맞게 역세권이면 역세권 시프트, 그 다음에 소규모 재개발이면 모아타운, 그 다음에 이제 빨리빨리 진행할 때는 신속통합기획,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소규모로 뭐 재건축할 때는 소규모 재건축,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정비 사업 자체도 예전에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데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켜줘야 되니까 정비 사업이 상당히 많이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2억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이제 정비 사업이 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지역이냐? 보통 우리가 예전에 최근에 이제 신규로 지금 정비구역들이 많이 지정이 되잖아요. 네. 신규로. 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지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딱 두 가지로 보면요. 첫 번째로 예전에 재개발이나 뉴타운에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된 지역들이 먼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예전에 그러니까 지정은 안 됐지만 얘기가 나왔던 지역들. 네. 이런 지역이 지금 신규로 지정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지역은 사실은 우리가 찾으면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그 두 지역 중에서도 노후도 요건이 좀 높아야 돼요. 노후도 요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노후도 요건이 높은 지역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이런 노후도 요건이 높고 개발 압력이 있는 지역에 또 하나가 입지가 좋아야겠죠. 입지가 뭐 시장의 끝이죠. 입지가 최고 아닙니까? 예. 입지가. 그렇죠? 입지가 최고인데, 그러니까는 단순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개발 압력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5억인데랑 네.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15억인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아유. 자, 그러면은 어차피 5억인데랑 15억인데가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요, 입지와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아파트 공사비 똑같잖아요. 공사비는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럼 똑같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주변 시세가 5억인데는요, 예. 신규로 해도 그 정도 가격이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근 시세를 따라가니까. 대신에 똑같은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1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15억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노후도 맞는 지역에서도 입지적인 여건이 좋은 데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보는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 이제 뭐 노량진 뉴타운 쪽 인근 쪽 노량진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도심에서도 뭐 왕십리역 인근 지역들. 왕십리 일대.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노후도도 높고 이런 지역들이 입지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죠. 이제 주변 지역인 주변 여건도 상당히 입지도. 좋은 지역이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 쪽을 한번 알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방에서 이제 거주하시다 보니까 그런 지역을 뭐 임장하거나 찾기가 좀 어렵죠. 네. 어려우시면요. 제가 1대1 상담을 통해서 또 그런 지역도 상담해드리니까, 네. 상담해드리니까 뭐 상담 신청하셔서 저랑 이제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날도 좋고 한데 한번 이제 서울 올라오시면은 저희 찾아주시면 또 상담 진행 도와드릴 테니까 꼭 한번 이제 전화 주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